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담은행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당정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월요일 날 이번 추석 명절 자금으로 무려 40조 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저도 대단히 반겼고 의미 있는, 또 시의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신규 공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신규 자금인지, 또 공적기관, 공공기관에서 얼마를 하고 민간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또 기관별로는 얼마인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자금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발표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그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난 3, 4년을 돌아다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분들한테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이제 고금리까지 되고, 그 고금리의 여파로 경기 부진, 이게 이어지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자영업자분들이 무려 100만 개 업소나 폐업에 이르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영업자 폐업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이 비슷한 경우가 좀 더 짧은 작은 케이스는 IMF 때 있었는데 그때보다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이것저것 이 기관 저 기관 뭐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든 야든 또 뭐 연구계든 학계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담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금융계 한번 찾아봤더니 금년 들어서 이제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좀 더 문호를 열어주겠다 라고 해서 설립 인가 방침이 나온 이래 세 가지 기관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뱅크라 그래갖고 이 소상공인 단체,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 연합회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모이는 것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소소뱅크라는 그런 인터넷 뱅크를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3.3이라는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세무 대리를 해왔습니다. 3.3 뱅크. 또 하나의 축은 핀테크라든지 IS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 플러스 일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유뱅크,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모두 인터넷 뱅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은행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 또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행들은 기존의 가입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자본금 마련에 좀 영향이 없다든지 나름대로의 특장이 다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자본금도 어렵게 마련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전담은행이라고 표방을 하더라도 점포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정글 같은 인터넷 뱅크 업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입니다. 그전에는 원래 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지방은행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고, 한국은행에 전대자금을 써서 저금리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중간금리로 지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은 특수은행이죠. 시중은행의 역할을 일부 하면서도 특수은행으로 분류는 되지만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는 이 기업은행이 과거에 중소기업 전담은행 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전담은행으로 다시 롤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주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촉구하거나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 다른 혜택을 주거나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일부 자금을 공급을 하면 정책적인 목표를 가진 특수은행으로서 또 지금 명분이 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자본금을 갖춘 그런 은행으로, 특수은행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반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입장문도 발표를 하고 또 금융이나 금감원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찬스입니다. 기업은행이 아니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겠다고 하면 서울의 지점이 본점이 아니죠. 대구의 본점에 있는 이 대구은행이 전국적인 은행으로 바뀌면서 시중은행의 기능을 하는데, 다만 좀 대상을 특화해서 소상공인 전담은행의 기능을 하면 어떨까? 조건부로 시중은행이 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지만 특수한 형태의 시중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인가 조건을 그렇게 붙이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일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이 대구은행이 명실상부한 그런 소상공인 전담은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세 번째 방안은 아주 우량한 상호저축은행,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자본금도 끌어올리고 지점 수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소상공인 전담은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도 제정을 해주고 이렇게 후속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행을 바꾸든 대구은행을 바꾸든 상호저축은행을 바꾸든지 간에 하나의 소상공인 전담은행이 나오면 지금처럼 신규로 40조 원을 공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 시큰둥하는 이런 일 없이 소상공인 전담은행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가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되는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한 사람 건너면 여러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실핏줄입니다. 이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한번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새로 설립하자는 화두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내고,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여야, 이런 여러 가지 정당, 사회단체에 한번 의견 제시를 하고 공론화해서 토론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몇십조 원을 공급한다는 그런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예컨대 소상공인 전담은행이 되겠죠. 어느 기관에 얼마만한 자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때에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화두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